반갑습니다. 저는 그 금남복지재단 이사장이면서 희망자리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 정강수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연에 앞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게 한번 때려주셨는데 아까 하시면서 두 가지가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태안에 가서 제가 공사를 2번이나 했습니다. 갑자기 확 와닿는 게 그리고 제가 원래 전공을 전자공학을 했는데요. 카피라이터 복사기 기술 연구원이었습니다. 오전청 10년만 먹었습니다. 그리시군 가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좋은 말씀을 하셨기 전에 제가 갑자기 건강검진을 이럴 때 꽉 받아야 되겠다. 아내가 여름 때부터 건강검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게을러서 안 했거든요. 네, 오늘 가서 꼭 예약하고 내년에 연초에 건강검진이 잘 나오면 19년도 황금 대지에 힘을 얻고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젊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건강도 챙기시면서 공부도 하시면서 학생들과 같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그렇게 보내기 바랍니다. 먼저 들어갈게요. 제목은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걸을 때의 길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라는 공동체가 가진 우리 장애인 기관에 특히 중요한 그러한 용어를 많이 갖고 있죠. 또 여러분 또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면서 또 머릿속에서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지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제가 한 2분 정도인가요? 이야기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다음 강연을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치매 어머님, 할머님을 보여주는 것보단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첫 이미지를 끝나시고 느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 내용을 보시면서 시간이 있으면 한 몇 분 학생들이나 몇 분들한테 제가 문의를 해요. 듣고 나서의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라는. 근데 대부분 보면 생소하고 어색하고 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디 예를 들어서 식당 오늘 점심 바로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식당에 가셨을 때도 혹시 내가 주문한 것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내가 맛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문한 것이 생각보다 맛이 없다거나 뭐 이런 기타 등등들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주로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생활을 하고 계시죠. 여기는 그게 아니라 10명 중에서 1명이 자기가 시킨 음식이 제대로 나오면 소위 말하는 로또입니다. 예. 10명 중에서 1명이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1명이 맞으면 로또예요. 그리고 그 1명이 맞은 거에 대해서 주변 분들이 박수를 쳐주고 거기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뭐를 뜻하냐면 내가 아니고 우리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시면서 하루에 몇 번 정도씩 느끼면서 사셨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시설이, 저는 시설 원장인데 또 우리 시설 중에서 정신수용시설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정신병원. 굉장히 무섭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요, 저희들 시설 오시면 되게 무서워하세요. 저희들 속에서는 거의 20년, 30년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벽하게 질병처럼 치료가 안 돼요. 그런 분들과 저희들은 생활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저를 보면 연세 드신 저희 아버지 같은 분도 저한테 형이라고 해요. 왜? 그저 자기의 정신이 거기에 멈춰져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소통을 나눌 것이고, 어떻게 대화를 나눌 것이고, 어떻게 그분들과 생활을 할 것이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생활의 습관, 나의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연하면서 계속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걸 보시면 감동적인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걸 보시면서 기존에 있는 틀 속에서의 중장기를 보다 좀 묘가 변했죠. 어떤 것이 변했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 옆에 보면 지체장애인분이 계시죠? 이분이 일을 하게끔 맞춤이죠.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맞춤 교육 하시죠? 잘하시더라고 봅니다. 한여대학교. 여기 맞춤이에요. 이분이 일할 수 있는 맞춤에 대한 기계를, 중장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위에 기존에 본 기성제품들은 이 운전하는 데가 저 위에 있는 거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체장애인.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있는 꿈을 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회사는 이분이 꿈을 갖기 위해서 이 제품을, 이 중장기를 일할 수 있도록 맞춰준 겁니다. 이 회사는 과연 수익성이 저 기계를 만듦으로써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익성이 없어요. 저 기계를 몇 대가 팔리겠습니까? 그러나 이 분들이 꿈을 갖기 위해서 회사에서 만들어준 거죠. 또한 회사는 어떤 수익이 생길까요? 효과가? 이미지 홍보입니다. 이 장애인 친구들이 일을 함으로써 이 기계, 이 장비를 만든 회사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죠. 이런 회사가 있구나. 이런 회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구나. 라는 회사의 이미지 홍보가 되는 겁니다.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다른 기성 제품들도 이 회사에 나오는 제품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좋게 생각하죠. 그쵸? 요즘에 한류가 열풍이 생겨서 베트남에 왜 한류가 생긴지 아시죠? 제 아는 친구가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요즘에 수익이 올라간다. 한국이면 무조건 땡큐고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이미지 마케팅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꼭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또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저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보시면 장애인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업도 들어보셨고. 재활이 뭐냐 이거죠. 재활. 가끔요 정말 황당한 얘기를 듭니다. 재활이 뭐예요? 라고 재활용품이요. 거기서 들어봤대요. 재활용품은 다시 재리바이브하는 사이클을 하는 그런 것이 재활인데, 저희들 장애인 쪽에서는 재활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재활은요,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그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애인들은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극복하는 것이 저희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자기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 생각하면 일이라는 것을 대부분들이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노동이라는 개념보다는
치료라는 개념을 많이 생각하고 있죠. 치료라고 하면 대부분 병원에서나 가야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희들은 이분들이 선천성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치료라는 개념을 날 수는 없어요. 다만 악화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학교 다닐 때 미술 교육 받으셨죠? 저희들은 미술 치료라고 해요. 언어 교육 받으셨죠? 저희들은 언어 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체육 시절에 체육 교육을 받으셨죠? 저희들은 체육 재치료라고 합니다. 즉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분들이 그 극복할 수 있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극복할 수 있도록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계속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교육 지역은 생산품만 만드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8시간 중에서 4시간은 교육을 하고요. 4시간 정도는 치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일에 따라서 교육을 만들어서 치료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장애인 쪽은 장애인 지역재활시설은 일도 하고 치료도 받고 또 이분들에 대한 생활을 맡기도 하고 복합적인 교육을 저희들 하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장애인 시설에 보면 15가지 유형이 있어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렇게 많이 그 유형이 한 15가지인데 저희들은요 그 15가지를 대르시는 분들의 유형을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사회복지 교육만 받아서가 되게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받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장애인 시설을 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장관 출신, 공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갔더니 그분들이 각 분야별로 분업해서 뭘 하고 있었냐면 지금 교육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담당자가 마침 그날 휴가여서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게 된 거죠. 그때 너무 삭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것처럼 너무 삭막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다고 음악을 틀어줬어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그 장애인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역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제 원장실 와서 그 다음날 휴가 마친 우리 직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품이 다 불량품 나왔다. 누구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그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손을 이렇게 들었죠. 전대요. 쫓겨나는 줄 알았어요. 직원한테. 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여러분들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어느 일을 하다 보면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을 2가지, 3가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문 분석을 세밀하게 해서 하나씩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이 세 가지 파트를 나눌 것 같으면 이 장애인 친구들은 한 20개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한 분야에 집중하게 일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도 꼼꼼하게 챙겨줘야 되고요. 또 느리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불량품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OS전자라는 회사를 저희들이 물건을 납품한 적이 있었는데 이 회사가 처음에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을 맡는다 하니까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 부임조 팀장님들이 6개월 후에 저희들 제품을 제일 많이 찾습니다. 양은 적어도 불량을 나온 일이 아닌 그 물건이 아니라 이분들의 혼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 제품에 열심히 납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양이 적어서 저희들이 조금 문제였죠. 그것이 우리 장애인 직업 시설 생활에서 하는 일입니다. 저희들은 또한 일을 시키더라도 이 친구가 일을 같이 하더라도 일을 하기 위해서 6개월에서 한 1년이 걸려요. 여러분과 한 달이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굉장히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일하는 것처럼 캐치프레이처럼 1030이라고 보시면 밑에 해석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의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하는 거고 비장애인들도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저도 그 후에 사회복지시설 원장에 가면서 교육학을 공부했고 평생교육을 했고 또 경영을 공부했고
왜? 거기는요, 사회복지사로서 그냥 사회복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 친구들한테 모든 것을 역량을 배출해서 다양한 것을 배우게 가르치기 때문에 융합적인 교육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도 각 분야의 전공자가 있긴 하지만 그 이외에 사회에 연결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4차 혁명에 가는 융합적인 교육이다. 저희들 직원들은 지금도 계속 자격증 공부와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장애인들한테 접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은데요.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 전공 이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의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습관이 돼야 됩니다. 무슨 습관?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습관. 나보다 좀 못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부족한 부분들, 이분들을 내가 어떻게 그분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젊었을 때의 습관이 안 되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자기만을 아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을 멸시하고 또 아래로 보는 그러한 몸에 배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존경을 못 받죠.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런 곳에 가셔서 그저 내가 주는 봉사가 아니라 내가 같이 어울리면서 이분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춰보고 내가 이분들과 함께 함으로써 내가 좀 수양할 수 있고 내 부족한 것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사회복지사 대부분 여기 저희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수련을 많이 합니다. 내가 빨리빨리 할 거를 이분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자기가 참고 내려놓고 같이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들은 배워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회에 여러분이 큰 성장될 수 있는 인성교육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 장애인 표시 많이 보셨죠? 예, 대부분 이 장애인 중에서 지체장애인 쪽에 있는 분들의 표시인데 이 장애인 전체의 마크로 보죠. 15가지 유형 중에 지체장애인 되시는 분들의 유형이 제일 많아요. 수가. 예. 그리고 옆에는 고리를 같이 연결을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부분은 뭐 도구가 굉장히 많죠. 저희들은 직업재활시설인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CCTV도 만들고요. 그리고 인쇄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가공으로 해서 전자키트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9년도에는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사업을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6개월 됐어요. 마스크 사업 배우는데 보통 사람들이 한 달이면 되는데 저희는 6개월간 교육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지금 번쩍번쩍 빛이 나서 제가 직업재활시설을 이렇게 간단하게 가르치는 건 처음 해봅니다. 원래 저희들 이 직업재활시설 교육을 받으려면 여러분 같은 학생들도 한 학기를 해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부재능이라는 것들 많이 해보셨지만은 나의 여러분은 엘리트입니다. 지식인이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시면 정말 기부재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전 세계가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 손을 잡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교육적인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부족한 게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 번 더 공부하는 마음으로 찾아보시면 아마 제가 부족한 얘기를 더 보완을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행사에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도 나오신 우리 학생 여러분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또 오늘 기차를 타고 내 고향 대전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고마우시오.